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완벽한 취침 시간이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70세가 넘었거나 노년기에 접어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이 영상이 오늘 시청하는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수면 전문가로서 저는 올바른 취침 시간이 특히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면 부족, 에너지 부족, 만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 나은 수면을 취하고 더 중요하게는 더 나은 건강을 얻는 과학적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수면 시간을 조정한 노인들이 몇 주 안에 기억력, 심장 건강,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고 놀라운 결과를 얻은 환자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뭔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0초의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1. 70세 이후 수면 변화의 과학.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심오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변화 중 하나는 수면 패턴에서 발생합니다. 70세의 수면 요구사항이 50세 때와 꼭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은 거의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휴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노인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섬세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수면의 변화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며 나에게 와서 왜 예전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묻습니다. 또는 밤새 잠을 푹 잤는데도 왜 그렇게 피곤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는 걸까요? 이것들은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질문들이며 그 답은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생물학적 변화에 있습니다. 2024 수면재단, 슬리프 파운데이션의 가장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의 무려 65%가 수면 각성 주기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더 깊이 탐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토록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유발하는 신체 내부의 현상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기능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노화는 점진적인 쇠퇴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해야 하는 일련의 조정입니다. 여러분을 제 진료 현장으로 데려가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환자 중 한 명인 75세의 퇴직교사 존슨 씨가 눈에 띄게 좌절한 채 내 진료소에 왔습니다. 존슨 씨는 항상 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고 건강에 대해 거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무력감을 느끼며 의사님, 저는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만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어나고 잠을 자도 완전히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의 병력을 검토한 후 우리는 심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세가 되면 우리 뇌는 깊은 수면파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특히 50대에 비해 40%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잔선 씨와 같은 많은 노인들이 몇 시간 동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체는 우리가 젊었을 때 즐겼던 회복 수면의 깊은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실무에서는 이 문제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환자 중 약 80%가 수면 시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불평은 저녁에 일찍 피곤한데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 참는다. 늦게까지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후회한다는 것이다. 익숙한 것 같나요?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며 많은 노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숨은 과학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졸음의 물결을 일찍 느끼지만 본능적으로 맞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4년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이 달라집니다. 멜라토닌은 어렸을 때처럼 밤에 생산되는 대신 이제 낮에 더 일찍 생산됩니다. 이는 오작동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의 일주기 리듬인 내부 시계는 멜라토닌의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 더 이른 수면 시간을 알립니다. 이 발견은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수면 일정이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 습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될 운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수면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가장 회복력이 좋은 수면을 취하려면 수면 패턴을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맞게 취침 시간을 조정하면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 요구도 진화하는 것처럼 수면 요구도 진화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 몸에 대항하기보다는 우리 몸과 더 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체가 겪고 있는 자연적인 순환을 존중하는 것이지 신체가 더 이상 필요에 맞지 않는 일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피로를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몸이 낡은 수면 습관에 따르도록 강요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싸우느라 수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화된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조정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균형이 잡힌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활력을 되찾고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정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신체의 진정으로 필요한 회복적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잠 못 이루는 밤을 활력을 주는 잠으로 바꾸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더 나은 수면과 더 밝고 활력 넘치는 미래를 수용하기 위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작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은 수면 주기를 재설정하는 비결을 알아가는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더 나은 잠을 위한 골든타임. 취침 시간, 즉 건강을 최대 45%까지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위한 마법의 창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특히 노인 간호 분야에서 수면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특히 70세가 된 이후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길 초번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은 노인과 그들의 수면 패턴에 대한 연구인 마이오 클리닉의 2024년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매우 혁명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9시 사이로 조정한 노인의 73% 그리고 오후 10시. 훨씬 더 나은 수면의 질을 경험했습니다. 예, 올바르게 읽으셨습니다. 취침 시간을 이 황금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45%나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추세나 무작위 추천이 아닙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제 과학 기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왜 오후 9시 사이에? 그리고 오후 10시? 이 특정 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 그 뒤에 숨은 과학을 통해 여러분을 여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매우 근본적인 것. 즉,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오케스트라로 생각하고 내부 시계가 지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은 더욱 민감해지며 조화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취침 시간을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면 모든 것이 더 쉽게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내 환자 중 한 명인 위렴즈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체 내부 시계와 일치하는 것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처음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윌리엄스 부인은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 알약, 자연요법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뒤척이면서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던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40년 동안 자정에 자려고 했는데 이제 바꿔야 하나. 늘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위렴즈 부인이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늦게 자며 살아왔고 그 습관을 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라고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취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빠른 오후 9시 30분으로 설정했고 결과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윌리엄스 부인은 약 없이 밤새도록 잠을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일이 없었고, 낮 동안에 더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너무 심해서 그녀는 몇 주 후에 나에게 다시 와서 몇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연습하면서 몇 번이고 보았듯이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나는 윌리엄스 부인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동일한 황금시간대 취침시간, 오후 9시부터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따르는 500명의 노인 환자를 추적하는 심층 연구를 6개월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 중 80% 이상이 더 쉽게 잠들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75%가 밤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단편적인 수면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70%의 환자가 다음날 훨씬 더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환자의 거의 3분의 2가 수면제를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에 맞춰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대가 오후 9시입니까? 밤 10시까지. 일 잘해요. 그 대답은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를 지배하는 호르몬의 복잡한 춤에 있습니다. 2024년 스탠포드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주기가 변합니다. 특히 70세가 지나면 신체는 저녁 일찍부터 수면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각성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 일찍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아침에 일찍 깨우고 저녁에 일찍 잠이 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신체 내부의 알람 시계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수면의 열쇠는 취침 시간을 이러한 자연 호르몬 주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후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는 본질적으로 완벽한 순간에 신체의 수면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핑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파도가 지나가고 따라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흐름에 따라가면 잠이 쉽게 옵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저녁에 피곤해지면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싸우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저녁의 피로는 휴식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신체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맞서 싸울수록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항상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이 교대 근무를 받아들이기를 권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면 사교 활동이나 TV쇼를 놓치거나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사회는 종종 사람들에게 늦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특정한 일과를 중심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의 질은 사회적 규범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환자들이 숙면의 엄청난 이점을 깨달은 후 얼마나 빨리 저녁 일과를 조정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삶의 다른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수면 시간을 최적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기능 강화부터 심장 건강 개선까지 적절한 수면 시간의 긍정적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단순히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골든아워 수면 시간이 건강과 에너지를 얻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지난 수년간 수면 전문가로서 제가 직접 본 것은 취침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로 삶이 변화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변화 중 하나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소에서 저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영향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경력 전반에 걸쳐 목격한 깊고 심오한 이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1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의 수면 패턴과 건강 데이터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심장 건강 분야였습니다. 오후 9시, 10시를 최적의 취침 시간으로 채택한 시니어들 심혈관 문제가 45%나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맞습니다. 45%입니다. 이는 사소하고 미미한 변화가 아니라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허약함으로 고생했던 이들 환자 중 다수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 수치가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환자가 안정을 찾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의사로서 뿌듯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한때 무거운 약을 복용하거나 심지어 수술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심장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약을 없앨 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면, 일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기억력 향상입니다. 내 클리닉에서 실시한 인지평가에서 수면 일정을 조정한 환자의 기억 기능이 3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작고 미미한 이득이 아닙니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하고 측정 가능한 개선입니다. 한때 기억 상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던 이들 중 다수는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존재감을 느끼고 더 잘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이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심지어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재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단순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톱을하고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작년에 내 진료소를 방문했던 70대 중반의 유쾌한 부부인 톰슨 씨 부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 기억 상실에 대해 극도로 걱정했습니다.
톰슨 부인은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렸고, 톰슨 씨는 방금 몇 분 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러한 점진적인 쇠퇴를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프고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 일관된 취침 시간을 약속한 지 단 3개월 만의 변화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톰슨 부인은 더 이상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자녀들로부터 상기시켜주는 전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물 치료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 말풀이에 집중하려고 애쓰던 톰슨 씨는 갑자기 십자 말풀이를 더욱 명확하게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후속 진료를 받는 동안 톰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마치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상실감과 혼란스러움에서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수면 시간의 단순한 변화의 힘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최적의 수면 시간이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일 것입니다. 내 작업에서 가장 보람있는 측면 중 하나는 환자의 정서적 건강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는 것이며, 증거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는 일관된 취침 시간을 지킨 환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상태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심지어 신체 건강까지 개선한 오래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신체 건강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근 연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뇌 독소, 특히 인지 저하 및 기분 장애에 기여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의 청소 시스템은 수면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이른 밤 시간에 활성화됩니다. 즉,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유해한 노폐물을 제거하여 인지 기능과 기분이 모두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마음에 절실히 필요한 해독제가 주어지고 그 결과가 스스로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대사 건강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환자의 혈당 수치를 추적해 왔으며 그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일찍 취침한 환자들은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까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20년 넘게 당뇨병을 앓아온 나의 오랜 환자 중 한 명은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고 그의 내분비 전문의가 인슐린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변동하는 혈당 수치로 어려움을 겪다가 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달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는 단지 현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장기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내일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두뇌와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잔즈 하프킨즈 연구에서는 최적의 수면 일정을 유지하면 잠재적으로 알츠하이머 증상의 발병을 몇 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수면 습관을 간단히 조정하면 기억력, 인지 기능,
감정적 웰빙을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노화의 특정 측면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 중 하나가 수면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더 잘 늙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고 노화 과정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면 일정 최적화와 같이 습관에 대한 작고 지속적인 변화가 건강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단 몇 주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삶을 바꾸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영감을 주며 우리에게는 항상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수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여러분이 더 나은 수면,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고 싶습니다.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실용적인 팁 수년에 걸쳐 환자들에게서 본 변화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좋은 수면이 신체적, 정서적 웰빙 모두에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많은 환자들, 특히 노년층의 환자들은 수년 동안 수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이 단 2주 만에 편안하고 활력을 되찾는 수면을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진료에서 가장 보람있는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양질의 수면처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을 통해 에너지, 기분,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예전만큼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변하고 일상생활도 바뀌며 때로는 잠을 자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의사로서나 인간으로서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시계를 반드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수면을 최적화하고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에 관한 것입니다. 몇 가지 작고 일관된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취침 시간을 황금 시간대인 오후 9에서 10시로 설정하세요. 창문.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팁은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관된 취침 시간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골든 윈도우는 단지 무작위 추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졸음을 느낄 때와 깨어날 때를 관장하는 내부 시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 몸이 리듬에 맞춰 동기화되도록 도와 긴장을 풀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주기 리듬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잠들거나 계속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침 시간을 이러한 자연적인 주기에 맞추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버릇이 있던 환자들이 있었는데 취침 시간만 조절하면 몸이 좋아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주한 삶에 사로잡혀 있으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면 일정을 세우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카페인과 과식을 피하세요. 많은 환자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저녁 습관이 수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카페인이 체내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입니다. 즉, 오후에 커피나 차를 마신 후에도 오랫동안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 효과는 훨씬 더 뚜렷하여 몇 시간 동안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 카페인을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푸짐하고 풍성한 식사를 하면 신체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이는 수면에 필요한 이완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소화하기 쉬운 음식에 초점을 맞춰 가벼운 식사를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언가가 필요한 경우 작은 과일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과 같은 가벼운 간식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푸짐한 식사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를 믿으세요. 몸이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3. 희미한 조명을 사용하여 몸의 긴장을 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작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저녁에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은 조명, 특히 스크린과 머리 위 조명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은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해줍니다. 이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잠으로 전환하는데 신체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조명의 밝기를 낮추거나 따뜻한 색상의 전구가 달린 램프를 사용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종 오후 6시나 7시쯤에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뇌에 신호를 보내고 천연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출하여 신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한 활동을 포함시키세요. 밤에 일상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한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방해 요소에 휩싸이기 쉽지만 긴장을 푸는데 몇 분만 투자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환자 중 일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가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 운동을 하면서 맹세합니다. 핵심은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직장이나 가족의 스트레스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등 정신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세요.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정도 전에 긴장 완화 루틴을 시작하여 하루의 요구사항에서 평화롭고 편안한 상태로 전환할 시간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순간은 수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정서적 평화를 위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5. 화면이나 전자기기를 피하세요. 이 마지막 팁은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기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에서 60분 전의 화면,
특히 전화기와 컴퓨터를 피하세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심야 쇼를 시청하지 않는 저녁 시간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은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엄청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놀라워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연결을 끊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면을 보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을 뒤지거나 TV를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즐겨보세요. 화면에서 휴식을 취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잠을 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면 팁이 많은 환자들처럼 귀중하고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면은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웰빙의 기초입니다. 야간 일상의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최고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당신의 삶에서 시도해 보고 싶은 것 중 눈에 띄는 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실천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 적어주세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귀하의 수면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더 실용적인 팁을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